별. 우리는 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별과 같이, 별처럼 반짝이는 같이, 반짝이는 무언가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하죠. 그럼 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항성과 행성을 구분하지 않고 별이라고 부르지만 별은 행성, 위성, 해성을 제외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즉, 항성만이 별에 속하는 것이죠. 항성이란 자체 중력에 의해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스스로 빛을 내는 회전 타원체의 천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죠. 태양이 수많은 항성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가 안 것도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성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원소들이 스스로 핵융합을 하기에 가능한데요. 쉼없이 폭발하는 수소폭탄과 원리상으로는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이런 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듯이 항성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얇고 넓게 퍼져 있는 거대 분자구름에서 항성은 최초의 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크 구상체 내부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보크 구상체란 짙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작은 암흑성운의 일종인데요. 주로 전리수송 영역 내에서 발견되고 일광년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질량은 태양의 50배 정도입니다. 수소 분자 및 산화탄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적인 중력 수축을 통해 원시별을 만들어냅니다. 분자구름은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50에서 300광년의 지름을 가지는데 이 안에는 태양 질량의 10만에서 1000만 배에 달하는 물질이 뭉쳐있죠. 분자구름 같은 기체 덩어리에서 어떻게 수소 핵 융합으로 헬륨을 생성하는 항성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답은 중력에 있습니다. 중력작용으로 수축이 일어나기 전 분자구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을 계산하는 것이 진스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진스 질량은 분자구름의 온도와 밀도에 좌우되죠. 분자구름의 수축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분자구름이 합쳐서 질량의 합이 진스 질량을 넘으면 수축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별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분자구름까지 전달되면 구름이 집결되고 그 결과 중력이 작용해 구름이 수축되기도 하죠. 수축 과정에서 작은 부분들로 나뉘어지고 분자들은 중력이 강한 쪽으로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름은 점차 작아지고 중력은 점점 강해지는데요. 분자구름은 수축하면서 더 작게 쪼개집니다. 이때 쪼개진 부분을 원시별이라 부르죠. 원시별은 점점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온도와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체 덩어리 내부에서 수소와 헬륨이 융합합니다. 별의 탄생 순간인 것이죠. 이 과정은 수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오롯이 버틴다 해도 별의 탄생 순간을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시별들이 분자구름 속에 감춰지기 때문이죠. 항성이 태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오리온 성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밝죠. 이곳이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탄생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왠지 인간의 탄생과 닮아있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항성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성은 생애의 주기 중 90%를 중심 핵의 고와 고온 환경 아래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바꿔 핵 융합작용을 하는 주계열 단계에 머무릅니다. 주계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난쟁이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를 점점 많이 소모하고 그 결과 핵융합 비율이 떨어집니다. 중력에 맞서 핵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지는 것이죠. 결국 핵은 수축하고 온도는 상승해서 다시 핵융합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의 경우 46억 년 전에 비해 지금의 태양의 밝기가 40% 증가한 상태입니다. 항성의 경우 질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태양의 0.08배 가벼운 항성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별이 되는 데 실패한 준항성을 말하죠. 즉 항성이 아닌 뜨거운 천체입니다. 단순한 질량은 중원소 함유량에 따라 목성의 70에서 90배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 서서히 식으며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태양의 0.08배에서 8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고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핵융합을 일으킬 수소를 모두 사용하면 팽창을 시작해서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성상성운이 되었다가 결국 별의 중심에 백색 외성이 남게 되죠. 적색 거성이란 태양 질량의 0.25에서 8배의 별들이 거치는 후기 진화 단계를 말합니다. 크기가 매우 거대하고 표면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 명명되었죠. 항성의 주 에너지원은 다른 항성과 동일하게 수소를 사용한 핵융합입니다. 수소를 모두 사용하는 시점이 되면 항성이 작용하는 중력과 팽창하려는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중심핵이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합니다. 중심핵의 수축으로 인한 압력 상승은 전체 온도 증가를 불러오고 바깥 부분에서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항성 전체의 내부 압력은 증가하고 중력과 핵융합 에너지의 평행 중 중력이 우세했던 상황을 반대로 역전시켜서 폭발적인 핵융합 에너지가 항성의 외피층을 크게 팽창시키게 되는데요. 이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항성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적색 거성은 표면적이 지나치게 팽창됐기 때문에 온전한 구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채널에서 몇 번 소개드렸던 넷플릭스 영화 유랑지구가 적색 거성화된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탈출시키는 내용입니다. 적색 거성이 생명을 다하게 되면 백색 성운이 되기 전 자신의 외피층을 강력한 항성풍으로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행성상성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행성상성운은 수명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만 년밖에 되지 않죠. 짧은 시간 우주 공간에 머무르지만 항성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항성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을 성간매질로 돌려보내기 때문이죠. 이들은 우주 연구에 큰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행성상성운들은 대체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형을 이루는 개체는 드물고 대부분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개미성운의 모습입니다. 3개의 성운이 얽혀 개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듯 복잡한 모습을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성풍과 자기장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은하 전체에 약 2만 개의 행성상성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행성상성운을 알아봤으니 백색 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외성이란 항성이 행성상성운의 형태를 겪은 뒤 남은 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중간에 청색 외성의 존재도 추정 중이지만 가상의 천체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백색 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 외성은 보통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 탄소와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중량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력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핵이 급속도로 수축하게 되지만 전자축 태압에 의해 수축이 막히고 그대로 식어 안정되면서 엄청난 밀도를 가집니다. 그 밀도는 태양 밀도의 100만 배에 달합니다. 백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높지만 핵의 잔열 및 별의 중력 수축에 의해 발생한 열이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식게 되고 흑색 외성으로 모습을 바꿔갈 겁니다. 흑색 외성이란 중소형 항성의 최후 단계로 응축된 암석회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인데요. 그 이유는 흑색 외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조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 채 그저 우주를 떠돌아다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항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 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항성에 대해 연구가 깊게 이루어져서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였습니다.